이재명 기자, 이렇게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나오니까 또 세종시 집값이 들썩거린다 그러고 태릉 골프장 거기다 집 짓겠다는 소식 나오니까 또 태릉 쪽이 또 들썩거린다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 조금 전 한국일보도 소개했지만 네. 가끔 이제 지금 각종 공급 대책이 막 쏟아지고 나오면서 오히려 그 공급 대책이 이제 어떤 연결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오면서 태릉 골프장이 그렇고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 그렇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지역에 부동산이 다시 또 들썩이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호가가 뭐 1억, 2억 올랐다는데 그건 거래된 건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니까 당연히 지금 내놨던 집도 걷어들이겠죠. 그런 점에서 뭐 어느 정도 뭐 집값 상승 불가피한데 전 분명히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 여러 가지가 존재하죠. 아까 김영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공직사회에 굉장한 비용 낭비가 있죠. 그걸 해소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토균형발전청문회 필요한데 사실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국회와 청와대가 옮기지 않았기 때문일 수는 있지만 이미 지금 옮겨야 할 사람보다 옮긴 쪽이 훨씬 많습니다. 공공기관이. 하지만 결과는 수도권 과밀화였습니다. 오히려 서울에 더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서울 경기도 수도권이.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손정희 변호사님께서 그 16년 이후에 국토균형발전이 과연 정책이 있었냐 하지만 실제 혁신도시라고 해서 전국에 다 개발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불구하고 오히려 수도권은 과밀화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행정수도 이전을 카드를 꺼내기 전에 지난 16년간의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 중심 복합도시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지 이런 거에 대한 최소한 연구, 용역 뭐 이런 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꺼내니까 야당에서도 결국 이건 대선 전략 아니냐.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 표심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오해될 소지가 높아진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뭐 공무원이거나 뭐 공공기관 직원인 아빠는 내려가지만 거기서 자녀들이 교육을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여건, 정주의 여건, 그렇죠. 뭐 가족들이 얼마나 거기서 살 수 있느냐 그런 여건이 다 갖춰져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근데 지금 올 상반기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라고 해서 뭐 바잉 패닉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젊은 층 그렇습니까? 20, 30대 주택 거래량이 전년도 대비 굉장히 늘었다는 거예요. 150% 이상이고 역대 최대 이제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매수 심리가 불안해서 지금 공포에 질려서 지금 안 사면 못 산다 이런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6월 주택 거래 양을 보면 전달보다 서울이 90%, 경기는 96%로 거의 폭증 수준이라고 하죠. 이것을 부동산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자고 나면 오르니까 시간이 더 지체될수록 집값을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공포 심리가 작용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월세도 지금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차피 뭐 1억이든 몇천이든 전세금 올려줄 바에는 내 집 마련하겠다라는 게 20, 30대한테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오니까 앞으로 어떤 규제가 실시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젊은 층 입장에서는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규제가 더 강화되면 영영 집을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 심리 때문에 공포에 쫓겨서 집을 사는 현상, 이제 패닉 바잉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열려 있다. 이런 어떤 시장의 믿음감과 안정성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체론이 불거지던 김종원 민정수석이 지금 잔류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그 밑에는 사족처럼 강남에 집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를 내놓는 거로 뭐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다. 이런 기사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이거 뭐 어떻게 정리하는 걸로 지금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고민이 깊었겠죠. 지금 뭐 냉정하게 생각하면 경제적 논리로 하면은 청와대를 나와야 되겠죠. 부인 입장에서는. 네. 근데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아파트 가격이 1년에 1억 5천씩 서울 강남을 기준으로 보면 중소형편인데 보면 차관급 그 급여가 1억 2천밖에 안 되거든 사실은. 그래서 나머지 1년, 2년 지금 임기가 2년 정도 남았다고 봤을 때 2년 동안에
말하자면 청와대에 있는 것에 비해서 말하자면 아예 그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손실이 크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옆에 보좌하고 하고 또 국민 전체의 말하자면 분노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저런 결단을 내리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서재현 부위원장님, 정무석에는 박수현 전 대변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뭐 행정수도 이전 등 그 충청권 표심 겨냥한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회사도 물론 똑같고 한데 그 청와대도 사실 이게 인사하는 건 나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보면 이걸 다 뭐 분석은 하는데 또 충남권 포석 뭐 어떤 일은 뭐 충남도지사 이런 식인데 사실 선거란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년 4년 정기적으로 매년 있거든요. 이걸 선거적 정치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이 다 이제 해당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박수현 이제 수석이 된다고 하면 이제 사실은 청와대 입장에서 제일 고민인 것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사실 여야가 그 법적으로는 혼자 다 할 수는 있지만 야당의 협치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국민들이 또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싸우되 정말 국민을 위해서 싸우되 단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 그리고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이제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여야 성격 면에서 좀 두루두루 친한 그런 성격적도 있고 초기에도 청와대에서 함께 문재인 정부의 처가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갔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이제 언론에서 먼저 평가하는 것이죠. 예.